25년간 시총 1위를 지켜온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왕좌를 넘겨주자마자 오늘 증권시장이 하락세로 출발하며 주춤하고 있습니다. 관련 경제 소식 이인철 참전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어제랑 다르게 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정 국면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브레이크 없는 상승세를 구가했던 이제 국천 100선까지 이제 안착을 했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늘은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올랐던 만큼 반도체 빅2 오늘 하락률이 좀 큰데요. 삼성전자가 7% 넘게, SK하이닉스가 8% 넘게 급락을 하다 보니 지수 전반적으로 파란불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오른 종목이 하나도 없을 정도인데요. 지금 코스닥은 900선대, 910선이 무너졌고요. 또 코스피는 8,500선 초반까지 밀려있는 상황인데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오전장에 5조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팔고 있고요. 개인들이 한 7조 원 넘게 매수하고 있지만 지수 방어에는 좀 역부족인 것으로 보이고 특히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특히 선물도 한 1조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증시는 혼조 양상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올랐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약세를 보였지만 빅테크 가운데 이 스페이스X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주가가 16% 넘게 떨어졌는데 AI 투자를 위해서 이제 채권을 발행하겠다라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지금 사흘 만에 지금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 900조 원이 넘게 허공으로 사라지면서 기술주 중심의 이제 조정이 미국 증시부터 시작된 게 오늘 우리 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총을 위협하면 이게 하락의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지금도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7% 내리고 하이닉스가 8% 내리니까 네. 시가총액 순위가 또 바뀌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주가 오름세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등락이 좀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 한우물을 판 SK하이닉스 정말 반도체만 올인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종합반도체 회사잖아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이외에도 가전과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AI 시대 승자는 누구냐? 바로 이제 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난해 초 주가가 17만 3천 원대. 근데 지금 어제 종가가 291만 원이었어요. 16배 올랐습니다. 네네. 주식시장에서 1년 반 만에 16배 수익을 내는 건 거의 불가능한 숫자인데 그걸 해낸 거고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초 5만 3천 원대. 어제 종가가 35만 3천 원대. 그러니까 5배, 5.6배 올랐기 때문에 같은 반도체 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달라졌다. 특히 지금 AI 시대에 HBM의 가치, 고대역폭 메모리를 좀 독점적으로 거의 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렇다고 해서 SK하이닉스가 이제 25년 만에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다라고 해서 네. 이게 반드시 버블장의 이제 꼭지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건 뭐냐? 반도체 슈퍼사이클인 건 맞지만 이 가운데서도 승자를 가리는 실적별 옥석 가리키는 이제 본격화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서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기업의 비중이 54%를 넘겼고요. 그리고 코스피만 봤을 때도 이 두 기업의 비중이 58%를 넘어서 거의 60%에 육박했습니다. 이 쏠림 현상이 좀 심하지 않냐, 심각하지 않냐 이런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반도체 쏠림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의 경우는 워낙 이제 상장된 종목 수 자체가 많고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다 이제 담겨져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건 AI 열풍이 맞습니다. AI발 이제 반도체 열풍인데 근데 과연 SK하이닉스 정당한가? 목표 주가 500만 원도 있어요. 정당한가를 좀 보게 되면 HBM을 만드는 회사는 세계 회사입니다. 가장 많이 잘 만들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건 SK하이닉스. 두 번째, 한 60에서 70%의 시장을 SK하이닉스가 나머지 20에서 30%를 삼성전자 마이크론이에요. 근데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냐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주가 수익 비율, 펄을 봐야 되는데 12개월 예상 선행 이제 PBR 선행 실적 대비 주가 수익 비율을 보게 되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삼성전자예요. 7.5배 수준.
그런데 마이크론은 9.2배에서 11배 수준이고 SK하이닉스가 한 9배 정도 수준이니까 상당히 이제 주가 수익 비율만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저평가돼 있지만 거기 삼성전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모두 잘하는 가전도 잘하고 통신, 휴대폰도 잘하는 회사인데 지금은 AI 사이클이다 보니 영업이익률 면에서는 지난 1분기 기준 삼성은 43%대, SK하이닉스는 72, 3%대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문제는 2분기 실적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2분기 삼전닉스 합쳐서 영업이익이 150조 원. 150조 원인데 아마 삼성전자가 한 88조 원대, SK가 한 64조 원대 영업이익 추정이 되는데 1분기에 삼성전자가 57조 원, SK하이닉스가 37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95조 원 수준이었는데 150조로 뛰었다라는 건 석 달 새 영업이익이 50% 넘게 늘어났다라는 얘기인데요. 네네. 근데 단기에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실적을 선반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실적 확인해야 되는 정말로 이제 정말로 1분기의 실적을 넘어서면서 호황을 이제 슈퍼사이클에 이제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회사가 과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지 2분기 실적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뭐 삼성전자가 다른 어떤 반도체 주가와 비교했을 때 조금 저평가됐다는 내용과 함께 사실 하이닉스도 오늘 오전에 프리마켓에서 300만 원 찍고 내려왔거든요. 맞아요. 지금이라도 이제 들어가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어떻게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9천 시대 이제 얘기하면서 10,000포인트 언제 가느냐? 사실 매수 사이드카 2번만 발동하면 500포인트씩 올라가 버리면 이틀 만에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과거에 우리가 이제 50년 역사 넘는 이 70년 역사에 있는 증시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1층에서 3층만 오르내리는 저속 엘리베이터 구간이었어요. 3층은 막혀서 한 번도 뚫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3천 한 2, 300까지는 갔지만 고점이라고 해서 바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게 되면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난해 2층에서 올해는 4층, 9층까지 갔단 말이에요. 9,300 어제는 장중 9,385까지 찍었어요. 거기에서 지금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 늘 고속 엘리베이터라는 게 빨리 올라가지만 빨리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얘기한 것처럼 두 개의 비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비중이 거의 대장주의 비중이 50%를 넘어섰다라는 건 주가는 8, 9천대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빼게 되면 5천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통계상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이제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계좌는 굉장히 좀 빈약해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특정 종목의 쏠림 현상이 좋지 않은 게 바로 이런 전상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6에서 8% 빠지니까 바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하고 있는 거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펀더멘털이 아직은 좀 건강하지 않다. 약간 모래성에서 쌓은 어떤 성처럼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발 낙수 효과가 다른 업종으로 좀 확산이 돼야 합니다. 네, 이것도 좀 짧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이찬진 금감 원장이, 그러니까 금융감독 원장이 이번에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뭐 들어 누워서라도 이걸 막아야 됐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건 어떤 연유에서 나온 겁니까? 정말로 이제 이미 시장에 나와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취지는 그거였어요. 지금 홍콩이나 미국 증시에는 2배, 3배 이상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네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제 수익률을 추정하는 그런데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자들을 국내로 이제 유탄하기 위해서 2배 레버리지 상품을 내놨는데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도입을 후회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금융시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 투자자들은 불안해요. 그렇죠. 실제로 ETF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이제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그널을 줬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제 포모 심리까지 이제 더해지다 보니까 시장이 투자가 아니라 투기화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이제 규제 강화를 좀 암시하는 이제 암시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품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출시 전부터 어느 정도 예고된 부작용이었다면 지금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건지 재점검하는 게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JTBC와 중앙일보 사태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TBC가 이제 채무 불이행을 선언을 했고요. 관련해서 이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양한 지금 1차 보도 위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지금 이게 좀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지금 아마 JTBC는 개장하자마자 상당히 뭐 드라마부터 예능으로 해서 거의 뭐 지상파에 육박하는 인기를 끌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이 대표 언론인 이제 중앙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한 220억 원 규모의 기업 어물 만기 전에 상환을 요구받았지만 예금 부족으로 최종 부동 처리가 됐고요. 중앙일보가. 그리고 이제 앞서 JTBC는 채무 불이행을 이제 선언한 상태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격적인 어떤 컨텐츠 투자와 미디어 산업의 변화에 이제 대응하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네. OTT 확산됐어요. 넷플릭스 등장하면서 이제 광고 시장이 확 줄었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수익은 줄었는데 컨텐츠 제작비는 급증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올림픽 중계권을 사기 위해서 과도하게 썼어요. 거의 올림픽과 이제 이 월드컵에만 5억 달러, 7천억 원 넘는 돈을 썼습니다. 근데 이걸 재판매에도 실패했어요. KBS 이외에는 SBS와 MBC는 사지 않았거든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게 때 맞물리다 보니까 그렇잖아도 지금 금리 오르고 있고 자금시장 경색이 겹치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 위기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럼 JTBC가 이렇게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아마 중앙그룹 계열사 5개가 지금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앙그룹 계열사 전체에 이제 묶인 개인 투자자 채권 물량이 약 8천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네. 거의 1조 원에 가까운데요. 사실 JTBC 단독만으로 봐도 이제 법정관리 신청 이후에 뭐 상당히 만기 전 이제 돈을 돌려주기 어렵다라고 이제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회생 절차라는 건 법원의 주도하에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네. 구조조정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일단 자산과 부채가 동결됨과 동시에 각 구조조정이 시작됩니다. 갖고 있는 부동산 매각해야 되고요. 인력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법원이 정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이건 장담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 투자자 말고 이번엔 거기서 일하는 어떤 출연자라든지 직원들은 월급 같은 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법정 관리가 시작이 되면 앞서 이제 JTBC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동결되기 때문에 네네. 당장의 외주 제작사 대금과 연예인 스태프의 출연료, 임금 지급이 전면 중단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미디어 업계 전체 줄도산 공포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JTBC는 가능한 한 어쨌든 제작 비용을 좀 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작의 드라마라든가 고비용 예능 제작은 대거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대부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뉴스라든가 스튜디오 내에서 가능한 시사 교양 프로그램들 이런 비중을 늘리면서 생존 전략을 좀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중앙 미디어 그룹이 사실 삼성가와 사돈지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삼성에서 이 그룹을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거의 뭐 저는 그 현실화되기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가깝다라고 보는데요. 네네. 물론 뭐 이제 삼성과의 혼맥으로 좀 얽혀 있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삼성의 실제 삼성그룹이 JTBC 중앙일보를 인수할 거냐 인수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현행 이제 방송법상 대기업의 지상파 종편 지분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사법 리스크의 경영 효율을 추진 중인 이제 삼성의 경우 막대한 부채를 떠안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 적자 기업을 떠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특혜 시비 방송이라는 업황의 특성상 정치적 구설수에 이제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현재로서는 삼성이 이 중앙에 대해서 투자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시와 JTBC 사태까지 경제 현황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